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챕터 4. 조경관리 및 생태계 관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항상 첫 번째 시간은, 그죠? 챕터가 새롭게 시작되는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챕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을 잡아드리고 시작을 했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조경관리와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생태계 관리라는 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제목이 아니라, 그죠? 그 공무원 시험에 그 조경 관련 조경직 공무원 시험에는 생태계 관리라는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생태계예요. 생태학이에요. 예. 그 생태학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생태계 관리 그러면 생태계 관리 즉 관리 파트만 공부를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생태학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져 있고 그 부분을 전부 다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우리가 그죠? 시험에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경관리는 솔직히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경관리에서는 식물관리 위주로 조경식물, 그죠? 조경수목관리 위주로 내용을 다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관리, 즉 생태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조경관리의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 제목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 PPT와 마찬가지로 조경관리의 운영 및 인력 관리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관리 방식에 대해서 그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경식물 관리, 그죠? 시설물 관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출제 빈도도 그렇게 그렇죠?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조경식물 관리 위주로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식물 관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내용도 많고 중요 내용이다 보니까 거의 식물 관리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관리의 운영 및 인력관리. 조경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조경을 하려면 제일 먼저 계획부터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 부지 환경조사하고, 그죠? 계획 부지에 대한, 그죠? 대상 부지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조사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그죠? 기본구상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기본구상에서 여러 대안들이 나왔어요. 최종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 최종안을 바탕으로, 그죠? 계획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디테일한 계획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지계획, 땅가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동선계획, 그죠? 시설물 배치계획, 그리고 배식계획, 식재계획, 그죠? 이런 계획들이 다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죠? 얘네들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설계 들어가고, 기본 설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들어가고, 이 실시 설계에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죠? 엄청 복잡하다라고 했어요. 실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여기에는 이제 설계 기준안도 들어가고, 표준시방서도 들어가고, 내역서도 들어가고, 견적서도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 설계 도면들을 바탕으로 시공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죠? 자, 시공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이 떨어졌네?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조경은 쉽게 말해서 관리 기간이, 즉 AS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럼 그 2년 동안 뭐를 해야 돼요? 조경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경 관리라는 과목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시공한 조경 대상 부지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관리는, 그죠? 이 관리는 누구를 위한 관리예요? 주최 측을 위한 관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원이 됐든, 그죠? 정원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어때요? 그 공원을, 그 대상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동기부여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272페이지부터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운영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경 대상 부지를 이용하고, 그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용 관리 측면에서, 그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 측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 대상 부지를 시공한 업체 또는 관리 업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관리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 공원을 조경 부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관리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용 관리 계획을 플랜을 짜야 돼요. 자, 우리가 조경 계획에 들어갈 때, 그죠? 조경 설계, 조경 시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경 계획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 조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조사한 걸 바탕으로, 그죠? 계획을 하고, 최종안을, 그러니까 최종안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디테일한 계획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처럼 운영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운영 관리도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간단하게 우리가 맛을 보자면 273페이지 옆에 보시면 연간 작업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식물 관리 계획하고 시설물 관리 계획이 이렇게 표로 연 단위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272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관리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죠? 운영관리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경관리를 위해서 예산, 조직, 제도 등을 표준화, 기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용조사를 해야 되는데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이용조사, 이용자의 이용 상황, 그죠? 여기에서 이용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용객이에요. 소비자예요. 그렇죠? 공원을 이용하는, 공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그죠? 이용 상황, 그죠? 이용 형태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운영관리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진입광장에 그죠? 그 수목보호대를 설치를 하고 녹음수를 설치를 하고 그죠? 녹음수를 식재를 하고 주변에 퍼걸라라든지 휴게 공간, 놀이 공간 유독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의 시설물이나 식물들은 금방 훼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만큼 많이 훼손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양의 변화, 조성비 0.8에서 1.2%의 경비가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설을 이제 증설한다거나, 그죠? 지금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시설을 증설한다거나 또는 갱신한다거나, 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설물을 좀 더 추가적으로 새롭게 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은 쉽게 말해서 이제 조경 수목 같은 경우, 조경식물 같은 경우는 보식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보식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식물들은 시설물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수급이 어려워요. 그죠? 시설물은 벤치가 됐든 퍼걸러가 됐든 가로등, 정원등이 됐든, 그죠? 조명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기성품이라고 해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그죠? 발주만 하면 바로 배송을 해주거든요. 또는 와서 발주만 해주면 바로 와서 설치를 해주거든요. AS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바로 찍어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죠? 생물이기 때문에 보식 공간이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유독 예를 들어서 갱신이 많이 필요한 수종들이 있다라고 쳐요. 과목 중에서는 교목 중에서는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수요가 많이 필요한 그 수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식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미리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철쭉이 많이 훼손이 됐어 이번에. 그러면 철쭉을 우리 보식 공간에 있는, 그죠? 거기에서 철쭉을 가지고 와서, 그죠? 이제 굴치를 해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죠? 양의 변화에 따른, 그죠? 이런 조성비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추가, 그죠? 또는 시설에 대한 증설, 갱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0.8에서 1.2%의 경비가 소요가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질의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양호한 식생을 확보하고 개방된 토양면을 확보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볼게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관리의 체계. 자,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그죠? 운영을 하려면, 그죠? 먼저 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파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관리는 식물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로 나눠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적에 따른, 기능에 따라서 관리 조직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관리 대상물의 인적, 기술적, 그죠? 관리 체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자, 시설물 관리 파트.
식물, 조경식물 관리 파트를 만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식물 관리 파트도 또 다시 한번 또 세분화돼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식물 중에서도 정지점정, 그죠? 전지점정 파트 또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비배 관리, 비료, 그죠? 또는 비배 관리, 이제 비료 주는 파트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병해충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파트도 이렇게 따로, 쉽게 말해서 전문적으로 파트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관리 조직에 대해서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리 인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파트들이 정해졌다라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 인원도 투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론적으로는 각 작업별 1헥타르당, 즉, 10,000제곱미터당 소요 인원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 10,000제곱미터당? 소공원, 그래서, 그럼 도대체 방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그쵸? 영역별로, 파트별로 이렇게 관리 체계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작은 공원, 소공원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1헥타르가 되지도 않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막 1,000제곱미터 이런 작은 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통합해요. 한두 사람이. 그래서 우리 왜 조경 계획 시간에 여러분, 조경 계획 및 법규에서 기억나세요? 우리 이제 국가공원이나 이런 이제 일반 공원들, 그죠? 공원들에서 계획 기준이 있었어요. 배치, 전문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또 나눠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관리 인원은 자 이렇게 소요 인원으로 산출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기준은 따로 이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얘는 그냥 운영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 조직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면적당으로 관리 인원을 산출을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예산. 그럼 관리 조직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조직에 따른 또는 면적당 관리 인원이 산출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관리 예산을 그죠? 체계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축적된 자료에 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 규모, 관리 예산 규모를 선정을 해야 된다. 자, 요 정도로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윤주 조경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해요.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출제될 확률이 높은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기출 문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체크 해드리는 문제가 따로 있고, 그리고 기출 문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문제에 그죠? 공무원 시험 문제에 출제될 그런 빈도가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유독 제가 내용 설명에 있어서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물론 말씀을 드릴 테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임용되셔서 이제 현장에 배치가 되셨을 때 거기에서 또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인지하고 하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출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면 빈출이 높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 그죠? 물론 신입이기는 하지만 일을 하실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고 내 걸로 만들어져서, 그죠? 임용이 됐을 때 쉽게 적응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것만 만드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만. 이어서 운영관리 방식.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운영관리 방식이 중요해요. 운영관리 방식은 직영 방식, 즉 그 주체자가, 그죠? 그 공원의 주체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급 방식, 위탁하는 거예요. 전문 관리 업체에다가, 조경 관리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직영 방식과 도급 방식의 개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이 있고,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요 내용 위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에는, 지금 PPT에는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교재하고 같이 보시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영 방식. 관리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근린공원을 만들었어요. 또는 체육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체육공원에 주최 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최 측이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직원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상주시켜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상조해 있죠. 항상 내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어때요? 관리 책임이라든지 책임 소개가 명확해요. 그죠? 그리고 재빠른 대응에 빨리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죠? 예, 뭐, 화재가 발생을 했어. 뭐, 시설물이 탔고, 뭐죠? 조경식물이 손상이 됐네? 빨리 이거, 그죠? 예, 제거하고, 얼른 보식장에 가서, 그죠? 같은 수목으로 또는 대체 수목으로 와서, 예, 이식해야 되겠다. 빠른 업무에, 예, 빠른 대응이, 예, 가능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행할 수 없는 업무, 그죠? 연속해서 행할 수 없는 업무. 자, 그리고 진척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거. 그죠? 진척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예, 뭐, 낙엽슬기라든지, 그죠? 예, 뭐, 거미줄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들. 예, 그리고 검사하기 어려운 항목들. 그죠? 자, 그리고 금액이 적고 간편한 업무. 이런 것들, 저가 금액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직영 방식으로, 그죠? 예, 주최 측이 직접 관리를 해도 크게 무관하다라는 거. 일상적으로 행하는 유지 업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영 방식, 직접 관리하는 대상,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직영 방식으로 조경 관리를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책임 소개가 명확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작은 규모, 그죠? 작은 규모의 시설이나 이런 관리를 할 때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긴급한 대응 가능해요. 그리고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설물, 그리고 병해충, 비배 관리 이런 것들 제대로 되어 가는지 직접적으로, 체크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 관리자 취지가 확실하게 전달이 돼요. 발현이 돼요. 임기응변 조치 가능합니다. 그렇죠? 임기응변. 예를 들어서 병해충애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공중 습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죠? 예. 병해충이 많이 늘어났네? 예, 임기응변 조치 가능해요. 그죠? 뭐 약을 친다든지, 뭐 전정을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속가주기를 한다든지. 예. 그래서 만약에 도급 방식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 직영 방식 같은 경우는 임기응변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임기응변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도, 쉽게 말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공중 습도가,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병해충이 좀 많이 발생했네? 응애가 너무 많네? 뭐 진드밀이 너무 많네? 그럼 그거를, 그죠? 일일이 약을 어떻게 다쳐? 이렇게 양이 많은데. 그러면 적당히 약 치고, 우리 그냥 적당히 가지 솟고, 피해 입은 수종, 적당히 가지 솟아가지고 대충 하자. 대충이 아니라 그냥 적절하게 하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직영 방식은. 자.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애착식 갖고 관리 효율의 향상이 올라간다. 자, 요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반면에 과다한 인건비가 소요가 돼요. 이거를 이제 도급 방식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자, 직영 방식은 직접 관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상주에서 매일매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요. 하지만 도급 방식 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을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매달 위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그리고 휴면기 들어가기 전에 가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1년에 3번에서 그죠? 4번 정도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그죠? 위탁 도급 방식 가능해요. 그래서 위탁 도급 방식,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하는 관리 방식에 비해서 과다한 인건비가 들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인사가 정체가 된다. 인사정체, 그죠? 인사정체라는 것은 뭐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수목관리만 하는 사람은 수목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전지정정만 하는 사람은 전지정정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과다한 인사 정책. 골고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은 공원에서 내가 비배 관리도 하고, 그죠? 예, 비료 관리도 하고, 병해충 관리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면 어때요? 이 사람은 멀티가 다 되네? 하지만 이렇게 직영 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가 정체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직원 배치 전환이 곤란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업무 자체가 이제 복잡화될 수가 있다. 자, 요 정도로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도급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도급 방식은 말 그대로 조경 관리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적용 대상 볼까요? 장기에 걸쳐서 단순 작업을 행하는 경우, 그죠? 도급 방식을 해준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매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관리가 필요한 시즌에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제대로 할 때 위탁 업무를, 그죠? 도급 위탁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 기능, 그리고 전문 자격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크고 그리고 노력과 재료 등을 포함하는 업무에 적합한 방식이다. 관리 방식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큰데 상주에 해 있는 직원은 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포화 상태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도급 방식, 위탁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관리 주체가 보유한 설비로는 관리가 어려울 경우, 그죠? 불가능할 경우 위탁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영 관리 인원으로 부족한 업무일 경우 위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운영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꼭 직영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위탁, 도급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영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위탁을 하기도 해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경비원님들이 이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이제 경비원이 되시냐면은 물론 이런 이제 그 빌딩 관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과정도 과정을 들으시기도 하지만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셔서 또 경비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채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뭐죠? 지적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비원님들이 이제 뭐 약도 치시고, 그죠? 병해충에 약도 치시고, 뭐 이렇게 뭐죠? 낙엽도 쓰시고, 전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관리 작업을 하지만 가끔씩 이제 가을철에, 그러니까 휴면기 들어갈 쯤에 위탁을 해요. 도급 방식으로 위탁을 해요. 전문 관리 업체를 이제 저기를 불러요. 그죠?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벚나무 가로수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가로수예요. 그래서 봄만 되면 정말 벚꽃이 엄청 예쁘게 피는데 벚나무는 거의 전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벚나무는 전정하면 안 돼요. 강전정 잘못하게 되면 나무 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죠? 직영 방식에 있는 그죠? 그 직원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도급을 해서 그죠? 도급을 줘서 위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용 볼까요? 장점 같은 경우는 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그죠? 그 큰 시설이 됐든, 부지가 넓은, 그죠? 공원이 됐든, 자, 전문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관리의 단순화, 그리고 경제적인 관리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가는 관리비보다는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의 관리를 제대로 받는 게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자,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있다. 반면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요. 그죠? 그래서 전정을, 그죠? 제대로 못해가지고 벚나무가 하나 죽었네? 책임 소재가 불명합니다. 자, 전문업자, 그죠? 비활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불충분하다.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운영관리 방식, 그죠? 직영 방식과 그리고 도급 방식, 위탁하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한 내용과, 그죠? 그리고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273페이지.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운영관리 계획을, 그러니까 플랜을 먼저 짜는 거예요. 그죠? 272페이지에서는 이제 관리 체계, 그죠? 플랜을 짰어요. 이렇게 운영관리하고, 시설물 관리는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죠? 식물 관리는 이렇게 파트별로 배치를 해서 인력을 충원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주체 측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직접 관리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위탁을 할 것인지, 도급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결정이 됐다라면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다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지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시설물과 그리고 식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작업 계획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그죠? 개괄적인 플랜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간 작업 계획에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유지하고 보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트에서는, 그죠? 유지하고 보수. 자, 그래서 이제 연간 작업 계획 여러분 표를 보시면 표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PPT는.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자, 연간 작업 계획을 크게 식재지, 잔디밭, 자연림, 그리고 화단. 그래서 이제 화단 여러분 우리가 그 조경 계획, 그죠? 조경 설계, 그리고 뭐 조경 식재인가? 계속해서 여러분 식수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식수대가 이런 화단이에요. 자, 식재지는 뭐죠? 말 그대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그죠? 영역을 그냥 식재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식재지에는, 그죠?
거의 이제 교목 위주로 보시면 되세요. 자, 먼저 전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록수와 낙엽수에 대한 전정 시기가 따로 있대요. 그쵸? 1년 내내 푸른 잎을 달고 있는 상록수, 그쵸? 그리고 일제히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일제히 낙엽이 지는 낙엽수는 전정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낙엽수는 봄부터 여름까지 왕성하게 생장을 하거든요. 왜 가을에 낙엽이 지는데 여름까지 생장을 하나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목은요, 낙엽수는요, 봄부터 여름까지 왕성하게 생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빠르면은, 그죠, 보통 평균적으로 7월, 늦어도 8월 이전에는 얘네들은 이제 휴면기에 들어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낙엽을 지게 하죠. 그렇게 아주 짙은 녹색의 잎들이 서서히, 그죠? 낙엽을 지워요. 단풍이 막 쳐요. 단풍이 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거의 이제 동화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잎을 떨구기 위해서 이제 휴면에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써야 돼요. 휴면에 들어가려면. 그죠? 그래서 여름부터 이제 휴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하지만 이제 상록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들은 계속해서 푸른 잎을 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그 에너지 대사를 해야 돼요. 하지만 물론 낙엽수만큼은 아니지만 상록수도 겨울철에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천천히 활동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상록수와 낙엽수는 전정하는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상록수 같은 경우는 전정, 작업 시기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리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낙엽수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에서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 한번 해주고 이때는 약전정을 해줘야 돼요. 약전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7월 중순 8월에는 아직 잎들이 낙엽수 같은 경우는 잎들이 푸릇푸릇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약전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강전정을 해주잖아요. 여름철이에요. 그죠? 엄청 기온이 높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태풍도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중습도가 높아요. 엄청 고온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간전정 해주면은 얘네들은 거의 90% 이상 그렇죠?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약전정을 해주고 그리고 11월 중순에서 3월 사이 즉 낙엽기 그러니까 낙엽을 다 떨구고 이제 앙상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는 거죠. 한참 휴면기까지인 3월까지는 이때는 강전정 해줘도 돼요.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관목은 다듬어 준대요. 그쵸? 자, 교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전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요 뒤에 가서 수목 관리에 가서 전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정은 가지를 잘라주는 개념의 전정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관목 다듬기라고 있죠. 관목은 우리가 이제 성상으로 봤을 때, 그죠? 외형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 교목과 관목은 우리 확실하게 달라요. 그죠? 그 조경식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목은 뭐죠? 병든가지, 죽은가지, 그죠? 교차한 가지, 아래로 향하고 역지, 수화지, 맹아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지를 쳐줄 수 있지만 그 관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줄기가 뚜렷하지 않아요. 지표면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뻗어서 나오기 때문에 관목은 거의 외형, 수형을 다듬어주는 개념으로 다듬기 작업, 즉 정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유독 이제 병에 걸려서 그죠? 유독 이제 관목이다 하더라도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그죠? 그 병충해에 되게 심하게 걸려서 잎이 다 말라버렸어. 그죠? 가지밖에 없어. 그렇게 눈에 띄는 경우는 우리 그죠? 절단을 해서 과감하게 전정을 해주든 그죠? 속가주기를 해주든 절단을 해주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관목은 수형을 다듬어주는 정도로 정지를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목 같은 경우는 다듬기 작업 위주로 해주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예시가 이제 생월탈이죠. 산월탈이든 생월탈이든 5월에서 11월 사이에 그죠? 5월에서 11월 사이에 다듬기 정도로 그죠? 강 다듬기가 아니라 그냥 적정한 다듬기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다. 생월탈이 기준으로 했을 때. 관목 다듬기 이어서 자 12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가 뭐지? 왜 이게 비료주기라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걸 또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12라고 되어 있어요. 12는요 쉽게 말해서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 비료. 비료 뭔지 아시죠? 그죠? 쉽게 말해 사람으로 치면 영양제예요. 예, 영양제예요. 자, 이런 영양제, 비료를 주는데, 비료는 1년에 2번 정도 준대요. 6월 달에 한 번, 그리고 휴면기인, 그죠? 휴면기인 12월에서 3월 사이에 예, 비료를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주는 비료는 기비하고 추비로 나눠서 줘요. 기비, 추비가 뭐지? 예, 우리 이제 식물관리 시간에 예, 디테일하게 예, 다뤄드릴 건데, 자, 6월에는 추비를 줘요. 추비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주는 비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월에서 3월, 즉 휴면기에는 기비를 줘요.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비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으로 치면 주식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2월에서 3월, 즉 휴면기에는 예, 기비를 주고 기본적인 비료를 주고,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예, 추가적인 비료를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비, 추비에 대한 내용은 식물관리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병해충 방지는, 그죠? 병충해 방지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작업을 해준다. 아, 5월에서 9월 사이에 병해충 방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때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살충제 위주로 살충제 위주로 살포를 해줍니다. 자, 제초는 뭐죠? 잡초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잡초도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일반 식물인데, 우리가 잔디밭에 포화풀이라든지, 그죠? 뭐 질경이라든지, 이런 다른 잔디가 아닌 잔디 이외의 식물들이 자라면 걔네들은 잡초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죠? 이런 제초 작업은 4월에서 12월. 잡초의 생육이 가장 완성한 시기가 바로 이 시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제초 작업. 그리고 관수는 쉽게 말해서 물을 좋아하는, 그죠? 물을 좋아하는 수종 이외에는, 그죠? 보편적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관수 작업을 해주고, 줄기감기 같은 경우는 5월에. 그리고 이제 방한 조치. 방한은 뭐예요? 그죠? 겨울철에 대한 그 조치인데, 방한은 4월에 한 번,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 방한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중요한 거,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줄기감기, 이거 줄기를 감아준다는 것은 줄기가 추위로부터 그 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줄기감기를 해주는데 왜 5월에 해줄까? 이거 궁금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방한이라는 것은 겨울철에 혹한기에, 그죠? 겨울철 혹한기에 그 추위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겨울이 되기 전에, 그죠? 겨울철에 이렇게 한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방한 작업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4월에는 왜 방한 작업을 해줄까? 자, 여름철에는요, 이 조경 수목들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외피 있죠. 우리 숲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줄기 이제 바깥 부분을 우리가 조경에서는 숲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숲이가 두꺼운 수종이 있고 숲이가 유독 얇은 수종들이 있어요. 배롱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수종들. 예. 이런 수종들은 여름철에 햇빛에 의해서 그 줄기가 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피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름 전에 5월 달에 숲이가 얇은 수종 또는 피소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수종에 대해서 줄기감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새끼 잘 안 쓰고요. 마대 주로 많이 써요. 코코넛 그런 섬유질을 이용해가지고 요즘은 재료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줄기감기를 해주고, 방한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한기, 겨울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혹한기에도 잘못하면은 수액이 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추위에 의해서 방한 작업을 해주는데,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꽃샘추위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봄인 것 같은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식물들은, 특히 조경식물들은 이제 봄이 와요. 해토가 되잖아요. 해토된다라고 하잖아요. 봄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뿌리로부터 이제 어때요? 휴면기에서 이제 깨어나서 이제 뿌리로부터 이제 수분을 또 빨아들이면서 이때부터 이제 생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왕성하지는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생리작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4월 달에 갑자기 추워졌어. 그 뭐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하고 밤에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럴 경우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식재지에 대한 관리, 작업 시기에 대해서 보죠. 작업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식재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잔디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